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42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뒤에 이제 부록처럼 달려있는 이제 나이키가 주식회사가 됐죠. 이제 이 주식회사 이전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온 건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굉장히 요약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고 이제 필라이트가 사업이라는 건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한 느낌을 좀 이제 남긴 게 있고 그리고 재산이 많아졌을 때의 느낌이 어땠는가 뭐 이것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자기는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트가 대단히 노력을 하면서 정신없이 사업을 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말을 꼭 합니다. 운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이제 성공은 될 수가 없는 것 같다. 뭐 좋은 사람이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절벽에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되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자신은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쭉 표현하고 있고요. 자,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필라이트가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100억대의 자산가가 됩니다. 100억 달러, 이제 우리나라의 100억 원이 아니라 100억 달러입니다. 충격적인 돈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부자 동네에 갔는데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먼저 이제 자기가 좀 망신당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냐면 부자 동네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길목에서 그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둘이 대화하면서 지나가는 걸 봤답니다. 뭐 세계적인 거물이죠. 그래서 지나가더래 이렇게.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가 막 달려가가지고 나 나이키 그 CEO 회장이라고 그러면서 말을 걸고 대화를 이렇게 막 나눴대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야, 근데 저기 빌 게이츠랑 워렌 버핏은 알겠는데 저기 또 다른 사람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함부로 가서 말 거는 거야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렇게 비난 쪽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그때 당시에 비록 재산이 100억 달러였지만 뭐 이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뭐 대여섯 배 이상은 됐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훨씬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었으니까 자기는 거기에 비해서는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필라이트가 40년간 경영을 했대요. 그래서 2006년까지 경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키 총 매출액이 이제 180억 달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벌인 아디다스가 100억 달러, 뭐 이런 상태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5,000개의 매점이 생겼고, 직원도 10,000명이 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CEO직은 내려놓고, 명예직으로서 근데 나와서 한동안 계속 또 이제 매일 나와서 일을 했대요. 자, 근데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그 나이키 경영적인 부분과 이제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필라이트에게 되게 슬픈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첫째 아들 매튜가 죽는 일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충격적인 경험이죠.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매튜, 첫째 아들, 그러니까 반항적인 기질이 강했던 이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커서도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제 좀 되게 도전적이고 좀 위험한 모험 같은 걸 좀 즐기는 기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항상 그걸 보고 좀 불안해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엘살바도르에 있는 이제 자선단체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길래 그럼 가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보내줬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심해 수영이 유행을 했었나 봐요. 이제 깊은 그 물까지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거. 근데 그게 되게 그 위험한 게 뭐냐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 수압과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이 그 통증이나 고통을 잊게 되면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잠수를 했으면 산소통이랑 매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물고 있는 이거를 이렇게 뱉어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난 아무렇지 않게 살 수가 있어. 바닷속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착각에 빠지면서 그러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이 이제 그런 상태에 빠져서 죽게 되는 충격적인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이 소식을 둘째 아들이 먼저 이제 알게 돼서 전화로 너무 힘들게 이제 이 필라이트와 아내 이제 페니에게 이제 전화를 걸었고, 아내는 거의 이제 실신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울면서 쓰러졌고, 필라이트도 곧바로 일어나서 어쨌든 아들의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가려고 하는데 현관이 막 이제 휘청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그러니까 자기 몸이 휘청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정신을 거의 잃을 것 같은 충격에 빠지게 된 이제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그 필라이트는 어쨌든 그 부자가 되긴 했는데 뭐 막 돈만 않는 이제 그런 부자의 삶은 다행히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해 1억 달러씩 기부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여기엔 이제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게 슬픔도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의 농구 코트를 만들어 주는데 이제 매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매튜의 이름을 들어간 이제 그 농구 코트를 이제 대학교에 이제 기부하면서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뭐 이런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부자가 됐었을 때 어땠는가에 대한 경험도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필라이트나 아내도 뭐 돈이 필요하고 자본주의에서 이제 돈이 사실상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한다는 그 사고관에 대해서는 그게 사회가 어떨 수 없다는 건 자기도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아내나 나나 돈에 지배받는 삶은 정말 살기가 싫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 동안은 이제 그 주식회사 이렇게 되면서 돈이 확 불어나니까 1년 동안은 평소에 되게 귀하고 고급이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을 막 필요 이상으로 막 사고 그랬대요.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여유가 생기니까 막상. 그러다가 그 1년이 이제 지나가니까 다시금 이제 원래대로 그냥 평상시대로 원래 살던 대로 이렇게 살면서 뭐 돈이 인생의 전부인 걸로는 절대 살지 않았다. 뭐 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몇 가지 좀 하고 있어요. 그 변호사, 그 스트라세라는 그 변호사. 이 사람은 1993년대 너무 유능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허무하죠. 그리고 바우먼 코치도 이제 그 1999년에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조용히 살다가 이제 숨을 거두었고요. 자, 우델이라든가 이제 나머지 그 존슨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오래 살면서 존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그 직원도 이제 수백만 달러의 그 돈을 받게 된 겁니다. 주식 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5층 집을 자기 그 원하는 그 집을 짓고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무료 개방을 하면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자기도 책을 많이 읽고 사람들에게도 책을 많이 읽게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델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를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국립 도로라든가 다리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임직원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라이트가 그걸 보면서 참 우델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거동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려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저런 일을 한다는 거 너무 존경스럽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회사 안에서는 이 필라이트와 뭐 우델 그리고 뭐 스트라세 그리고 뭐 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 안에서는 전설 같은 이제 임원이 돼서 이제 그 뭐 바우먼 코치 뭐 해변 뭐 그리고 뭐 우델 무슨 뭐 어디 뭐 해서 그 회사 안에 그 기구의 이름에 임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그 추억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그 한창 나이키가 커져갔을 때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회고하게 되는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냥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키가 비난받았던 이야기 솔직하게 다 하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는가에 대한 고백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뭘 얘기를 했냐면 공장을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 세웠는데 당연히 저개발 국가에 세웠겠죠. 왜냐하면 노동력 값이 싸니까 세웠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그 나이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막 파업하고 막 항의하고 불매운동 벌이고 이런 일이 제법 많았대요. 너무 공장 환경이 안 좋고 너무 이렇게 막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노동력을 가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심하게 싸게 막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비판이 막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필라이트가 자기가 모든 공장을 다 살펴볼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그리고 막상 보니까 우리 공장보다 더 심각한 공장도 있는 건 사실이었다라고 하면서 뒤늦게나마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10년간에 걸쳐서 공장 환경 이제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인 CEO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신발 공장에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 당시에 밑창 있죠. 밑창 고무와 위쪽에 가죽이나 천 부분을 연결할 때 이 접착제를 바르는데 이 접착제가 그렇게 이제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암물질 유독가스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아들이는 환풍기를 이제 특허를 나중에 내면서 개발을 했고, 이게 이제 97%의 이제 확률로 이거를 다 빨아들이면서 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이제 환풍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장 환경 개선을 했고, 노동자 이거 임금에 대해서도 어쨌든 최대한 올려주려고는 자기가 많이 애를 썼다. 뭐 이 부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또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나이키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불황도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1,500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한 일도 있기는 있다. 그래서 그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고 되게 정리해고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 마음 아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 또 모르지만 이제 그 저개발 국가,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황당한 일들 있잖아요. 뭐 소녀들이 막 조언을 막 해야 되고 뭐 이제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막 무식한 어떤 교육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돈 투자를 해서 교육 사업을 막 벌였고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그 나라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제 좋은 풍습도 사라지고 무식한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되게 많이 애를 썼다라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추가로 더 얘기를 해주는 부분은 뭐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포기는 없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환상 같은 말이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전투적으로 사업을 해본 사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할 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다만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맞는 말이지 뭐 포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뭐 노력을 무조건 뭐 죽기 살기로 이쪽으로 몰두해서 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뭐지 이런 얘기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시 운이 따라야 된다. 이 이야기 이제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에게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적재적소에 때마침 타이밍에 맞게 일한 것들이 이제 쭉쭉 풀려나갔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지 내가 열심히 뭐 노력만 한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고백을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서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알아서 스포츠 선수들이랑은 너무 친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 그 CEO 필라이트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마이클 조던이 심지어는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와달라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 골프에서도 가장 이름을 날렸던 사람에서도 뭐 전화가 오고 어디 뭐 야구 선수라든가 누구 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그 스포츠 선수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와도 이제 연결이 돼서 뭐 장례식이라든가 뭐 파티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툭 하면 자기를 불렀대요. 그리고 뭐 자기도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부르기가 너무 편했고. 자, 이 와중에 또 필라이트가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스포츠 선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솔직히 자기는 되게 실수를 많이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누구 선수를 통해서 광고를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얘가 유망주다. 뭐 이제 좀 떠오를 것 같다 해서 정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거 이제 정하는 거에 있어서 틀린 적 진짜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사업적 판단에서 틀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업이 역시 그 자기 노력만으로 안 되고, 난 정말 평범한 사람인 거고, 역시 노력은 해야 되되, 이제 운이 따르지 않으면 사업은 정말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시켜주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나이키는 정말 이제 그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업 마인드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비난을 받는 요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노력하면서 개선을 하려 했고 고치려고 했다. 또한 우리 부부는 매달 1억 달러씩 기부를 하면서 재산의 대부분은 마침내는 다 기부하고 남길 것이다 라는 이제 고백으로서 남기면서 대단히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벌 때 뭐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좋죠. 근데 이게 돈보다 더 훌륭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져도 뭐 잠깐 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좀 혼란을 겪기는 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 금방 적응을 해서 원래 그 고유한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근데 무식하게 포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훈계처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오늘 필라이트 자서전 나이키 관련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뭐 코코 샤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눌까? 제가 이미 1시간짜리 올린 게 있는데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길게 나눠볼까? 아주 상세하게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걸 나눌까? 아니면 한국 사람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 요즘 뭐 삼성이 좀 어렵다 뭐 이런 뭐 소문도 듣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제 번역이 된 그 표준 이제 그 자서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사람들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요 책에 나온 내용만
나누겠다라는 거, 뭐 괜히 뭐 무슨 뭐 소문이 어땠다네, 뭐 저거 어쨌다네, 뭐 그런 건 절대 나누지 않을 거라는 거,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근데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에 코코 샤넬을 먼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게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기업인도 아는 것이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나눌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애매하고 이상하고 뭐 근거 없는 낭설 같은 건 다 없을 것이고, 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뭐 어쨌든 회장님이라는 이제 칭호를 붙이면서 이제 이야기는 전개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에 관한 이야기는 가급적 이제 꾸준히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필라이트 자서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